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하던 걸 그만둬야 하나? 그런 고민이 몰려올 때가 있지요. 남들은 쉽게 해내는 일인데 나에게만 유독 힘들고 더디고 노력한 시간에 비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면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느리고 오래 걸리더라도 끝내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꾸준함의 힘을 말해주는 이야기, 고사성어 마부작침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마부작침. 옛날 어느 마을에 똑똑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서 책을 읽곤 했지요. 하루는 책을 읽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뭉게뭉게 일어났지요. 안 되겠다.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젊은이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이는 등에 책구러미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짜기를 오르고 절벽을 돌아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머물 곳을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는데 마침 외딴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됐다. 저기서 지내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젊은이는 오두막에 머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맑은 개울에 발을 담그고 산새들을 벗삼아 책을 읽으니 글이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어느새 봄이 가고 가을이 지났습니다. 차츰 글 공부도 시들해졌지요.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집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지금쯤 무얼 하고 계실까?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지. 젊은이는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갔지요. 어느 날 젊은이는 산책을 하다가 개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여기서 세월만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닐까? 다른 친구들은 벌써 벼슬자리에 나갔는지도 몰라. 젊은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공부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젊은이는 책구러미를 등에 지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두막이 멀어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스르륵 스르륵 바람에 대나무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자기를 나무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처럼 마음이 굳지 못하면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젊은이는 마음이 혼란스러워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목이 타는 듯 했지요. 어디 물을 좀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골짜기를 찾아 얼마나 내려왔을까요? 눈앞에 시원한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냇물 건너편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웅크리고 앉아있지 뭐예요. 이 깊은 산속에 웬 할머니지?
젊은이는 냇물을 훌쩍 뛰어넘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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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드득. 할머니는 젊은이가 온 줄도 모르고 힘들여 도끼를 바위에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끼를 갈고 있다오.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도끼는 갈아서 뭐에 쓰시려고요?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참, 어느 세월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하다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젊은이는 그 자리에 그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그래, 겨우 몇 년 공부했다고 그만둔단 말인가? 젊은이는 그 길로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잠깐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지요. 힘들 때마다 도끼를 갈던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몇 년 뒤 젊은이는 마침내 학자로 널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백입니다. 사람들은 이백을 두고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만약 이백이 공부를 그만두고 산에서 내려왔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마부작침. 마부작침이란 할머니의 말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갈마, 도끼부, 지을작, 바늘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마부작침은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백의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백은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1100여 편의 시를 남겼지요. 신선의 경지에까지 올랐다 해서 시선이라 불리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태백인데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밤하늘의 태백성, 즉 금성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백에 대해서는 숱한 일화가 전해오고 있지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건지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백은 자부심이 대단해 과거를 보지 않고도 반드시 나라에서 자신을 불러 큰일을 맡길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깊은 산속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대와 달리 찾는 이도 없고 학문도 늘지 않자 모든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때마침 도끼를 가는 할머니를 만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마부작침이지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마침내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당장 변하지 않는 하루도 같은 자리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조용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분명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게라도 버텨낸 시간들이 이미 충분한 걸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밤만큼은 편히 쉬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세요. 내일 다시 나아갈 힘을 남겨두며 편안히 눈을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